네, 한 40여 분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20분 되나? 네. 그래도 평일인데 이렇게 생업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교육을 맡아 진행하게 된 김유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워낙 먼 곳이라. 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물론 이제 제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중간에 충전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쉬었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먼 곳에서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혹시 힘을 주신 분 계시나요? 도움을 주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오자마자 제가 저 앞에 놓여있기를 봤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의 그 신문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계속 그럴 수 있을까? 도시재생의 가장 큰 맹점은 뭐죠? 이 약발이 언제 끝날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한 40여 분 중에 20분 오셨죠? 앞으로 혹시 10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죠? 혹시 나중에 진행자만 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이쪽의 교육이나 뭐 자문을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자빠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거든요. 아마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에 오면 꼭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어요? 앞으로 가실 거죠? 이렇게 다 가세요. 이렇게 선진지 견학. 근데 혹시 예산이 없으면 여러분들 개인 돈 객출해서라도 후진지 견학 갔다 오세요. 어떤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잘 먹고 잘 사는지만 보고 다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도시가 도시의 재생으로 말아먹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는 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역설적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거제에서 좀 되새겨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신문을 이조직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비전이 있고 희망이죠. 근데 과연 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못하고 여러분도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 그 약발의 지속성은 제가 조금밖에 못 도와드리고요. 결국엔 여러분들이라는 시민들, 주민들께서 직접 힘을 모아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따라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 신문이 대부분 다 실패해요. 지금의 이열정이 오래도록 못 갑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 이 종이 매체로 된 신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네, 돈 안 드는 SNS로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나 기타 등등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인쇄비, 디자인비,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될 건 뭐냐? 종이 인쇄된 신문, 지역 신문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다가 말아먹은 수많은 곳들을 꼭 한번 견학하시고 조언 들으시는 것도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첫 부분에 좀 겁만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얼마나 그 꼬라지들을 많이 봤으면 강사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려 섞인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그나마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기죽이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다만 뭐죠? 지금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견제 나갈 것이냐는 똑똑히 정신 차리고 보자는 거. 그리고 예산이 없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선진지 견학만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후진지 견학을 갈 테니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전문가들이니까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열정과 자세가 주민들로부터 나와야 이놈의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성공하는 거제 도시재생의 본보기를 전국의 국민들에게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한번 질문 던집니다. 틀려도 돼요, 안 돼요? 아, 되죠. 틀리니까 학생이죠. 아, 제가 가르치러 왔잖아요. 저만 하고 여러분 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틀려도 되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지명해서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신문에 써 있지만 거제시 도시재생이죠. 자, 묻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은 뭐가 다릅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은 뭐가 다릅니까? 도시개발은 계획대 도시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거고, 도시 재생은 미리 이제 도시 노후화로 인해서 이 생산이 좀 이제 떨어졌을 때 다시 재정비해서 좀 일반 주민이세요? 네. 이렇게 잘하죠. 무슨 저기 연구소 연구원처럼 99점이요. 제가 원했던 이야기에 1점 정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거의 맞췄다는 건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거제시를 도시재생하고 있다, 도시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차이 알려드릴게요. 도시재생은요, 없는 거 위에 때려지는 거예요. 없는 그 무주공산에 때려지는 게 도시개발이에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요합니까? 하드웨어 개발이 중요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화 전통 저는 불러도 안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지금 어떻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대. 무슨 시대? 1인당 GDP 3만 달러의 시대. 무슨 투어리즘? 블루 투어리즘이 대한민국의 광풍으로 부는 시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히트하는 스포츠가 뭐다? 아예 서핑보드 아니에요. 어디? 강원도 양양 아니에요. 지금 저 젊은 사람들이 저 경포 안 가잖아요. 저 아버지 이번에 저 강원도 동해안에 저기 휴가 좀 가시죠. 그러면 어디 가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뭐래요? 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경포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포대 그러면 아버지 좀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이래요. 젊은 애들이 어디 가요? 양양 가요. 요즘 젊은 애들은 경포대를 선호하지 않고 어디 간다? 양양에 그 해변을 갑니다. 더군다나 경포대가 강릉이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강릉도 많이 가요. 경포대 갈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어디 갑니까? 안목 해변 가죠. 강릉시 안목 해변 왜 갈까요?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 최다수의 카페가 도사력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카페, 체인점들이 다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에 난다긴다는 바리스타들의 개인 카페들이 수십 개가 질비하게 들어서 있는 안목 해변에 간다는 게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장승포는 강릉처럼 변화에 민감하셨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장승포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방심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시장 하나 잘 뽑으면 우리 집을 바꿔주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해 오신 거 아닙니까? 꿈꾸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 리가 없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민이 핵심이 되어서 우리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돈 받고 빠져버리고 나갈 것이다. 누구처럼? 건설업체 업자들처럼. 돈 받고 가면 그만이죠. 왜? 그냥 공사 끝나면 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남게 됩니다. 주민들은 공사업자가 나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나가서 이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업자들 또는 전문가들의 설레발이를 눈에 불을 켜고 주셔야 됩니다. 이놈들이 혹시 돈 먹고 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기껏 중앙부처의 예산 수십억을 우리 시장님과 의회 의장님과 기타 공무원들이 대고생을 하면서 따갖고 왔는데 오히려 알맹이는 누가 빼간다? 이거 업자들만 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꺾지 마셔야 돼요. 결국에 우리는 뭐가 된다? 예. 빚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되고요. 뭐예요? 예, 죽 써서 개 주면 안 되겠다. 예, 결국에 거제시가 도시재생을 하는데 저기 부산에 어떤 업체가 돈 받아먹고 배불러서 가고 우리는 그 잘못된 결과를 끙끙거리며 또 몇십 년을 안고 사는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다른 지역처럼 거제시만큼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 바로 건물 때려짓는 데만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토의 역사, 토의 문화, 토의 전통,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살았던 소박하고 진실했던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뭐죠? 블루 투어리즘의 시대, 1인당 GDP 3만 불의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변형시켜서 적용시킬 것인가를 우리만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야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치하면 잘했겠죠? 네, 근데 네, 정치인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자꾸 좀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영상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이 지역에, 장승포 지역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왔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소스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원래는 이게 50분 수업에 10분 휴식하고 50분 수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야 돼요? 4시 50분에 끝나요. 근데 그게 제가 도시재생 교육을 가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어서 짧게 끝나는 게 좋아요. 근데 짧게 끝나는 것도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이어서 하되 10분 짧게 하겠습니다. 10분.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50분, 10분 쉬고 50분 해야 되는데 총 100분인데 90분 연강을 하면서 10분을 짧게 끝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끝날 시간 언제죠?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끝내면서 여러분들 좀 빨리 집에 가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가니까 중간에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서 오시면 돼요. 제가 담임 선생님 아니기 때문에 혼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오시면 되니까 급한 전화나 용변은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들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도깨비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교육의 한계에도 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장승포 지역과 거제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늘 처음 왔다니까, 지금. 네. 거제시 장승포는 말만 수백 번 들었지, 오늘 처음 왔다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생무식하다고. 근데 오늘 제가 해보는 건 뭐예요? 지역의 전통 자원과 문화 콘텐츠, 다른 말로 말하면 스토리텔링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적인 전문가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와 장승포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와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컨텐츠는 누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스킬만 알려드리고 그 스킬에 컨텐츠를 얹히는 건 여러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오늘 제 교육의 한계예요. 왜냐면 오늘 저는 컨설팅 하러 온 게 아니라 교육하러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컨설팅 하러 왔으면 이렇게 말하면 나쁜 놈이죠? 왜? 엄청나게 돈 받고 공부를 안 해와 자식아? 돌아가 자식아? 이러면서 계약 파기하시면 될 텐데 교육은 하던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죠? 공부하러 왔으면 엄청나게 돈 받고 컨설팅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교육의 시간에 대해서 왜곡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는 장승포의 사례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도시재생 지역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도깨비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 몰라서 그러는데 장승포 지역에도 도깨비 전설이 있겠죠? 예. 바다 도깨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몰라도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안 하냐면 조선 팔도에 도깨비 없는 지역이 없어요. 우리 민족의 도깨비 이야기는 조선 백성과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장승포에 딱 해당되는 유일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승포 지역에도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이다라고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여쭤볼게요. 자, 역시 정답 몰라도 돼요. 도깨비는 머리에 뭐가 있죠?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없어요. 최신 연구 성과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없다는 게 이게 팩트예요. 두 번째 웃습니다.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어떤 옷을 입죠? 이게 너무 정자연스러워. 타잔 빤스 입어요. 타잔 빤스. 원룸이 팬티 입잖아. 긴 팔 입어요? 짧은 팔 입어요? 이거 싸가지 없는 자식 같으시라고. 뭐죠? 동방예의지국의 도깨비가 짧은 팔, 그것도 나시 입어. 우통 막 까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줄만 있는 거 입고. 타잔 팬티 같은 거 입는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 이라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 입는다라고 우리 배워왔던 거죠. 틀렸어요. 최신 연구 성과에 따르면
긴팔 긴 바지에 흰색 바지 저고리.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명확한 팩트죠. 세 번째 겁니다.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손에 뭐 들죠? 도깨비 방망이라고 해요. 도깨비 방망이를 너무 유아틱한 용어라서 그놈의 많이 배운 학자들은 논문에 이 용어를 안 써요. 왜죠? 학자들은 어려운 말을 쓰는 게 학자들이죠. 쉬운 말을 안 써요. 자, 쉽다라고 해야 돼요? 용이하다라고 해야 돼요? 도시재생은 쉽다라고 해야 됩니다. 용이하다는 학자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난해하다라고 해야 돼요? 어렵다죠.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많죠? 왜 쉬운 말을 놔두고 난해하다, 용이하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도깨비의 그 손에 들리는 도깨비 방망이를요, 학자들은 한자를 꼭 써, 한자. 철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거죠? 하지만 학자들은 논문에 도깨비 방망이로 쓰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학자들처럼 하면 안 되겠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재미난 것은 뭐냐면 도깨비 방망이에는 뭐가 박혀있죠? 가시죠, 가시. 뭘로 만든 가시? 쇠꼬챙이가 박혀있잖아. 쇠꼬챙이가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는데 그거는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는 공격용이에요. 왜죠? 상대방의 머리통을 깨서 죽이는 무기예요. 방어하는데 꼬챙이 왜 가고? 봐야 돼요. 사람의 머리통을 박살내서 죽이는 무서운 살상용 무기라고. 거짓말이에요. 최신 연구성과에 따르면 남의 공격으로부터 도깨비가 자신을 방어하려고 만든 매끈하게 깎은 나무 방망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팩트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세 가지가 다 뒤집혀졌죠? 첫 번째 뭐죠?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없다.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흰색 바지 저고리 긴 팔입니다. 세 번째,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매끈하게 깎은 뭐죠? 방어용 무기 나무 방망이 들 뿐이다. 충격적인 이 사실을 지금부터 교육방송 EBS가 만든 3분짜리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해야 돼요? 장승포와 거제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의심하죠. 이번에 도심재생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그 공부 많이 하는 놈들,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그 지식인들에게 잘못된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식을 바로잡아 달라고 매번 요구하셔야 돼요. 장승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일제시대 때 왜곡된 사실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셔요? 논문 못 찾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찾는 훈련이 되어 있는 그 공부한 많이 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해 주는 건 뭐죠? 요구하라. 대학원에 진학하지 말고 학위 받으려고 개고생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잘난 사람들에게 요구하라. 왜? 그들은 그 요구의 대가로 돈 받아가니까. 여러분들 뒤통수 치고 꽁꼬로 돈 못 가져가게 철저하게 방지하라고. 아시겠죠? 제발 이용당하지 마라. 다른 지역처럼 여러분들 꼭두가시 노릇하지 마시고 그들이 공부해서 개워내도록 요구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례로 도깨비에 대한 3분짜리 영상 누가 만들었다고요? 교육방송 EBS가 만들어 전국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유명한 영상입니다. 보시죠. 다 이렇게 배우셨죠? 여기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한 명도 안 계세요. 다 이렇게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충격이죠. 아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 이러한 팩트의 변화가 장승포와 거제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죠. 개망신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500여 년 전이죠. 신라시대 25대 임금인 진정이 죽고 나서 도하나라는 이름의 여자 사이에서 반신반의 남자 비형이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성이 거의 다 없었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비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도 경주에 있는 이곳에 불과 하루 만에 돌다리를 놓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면 너 도깨비 아냐?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도깨비 원조가 돼요. 이 사람은.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이게 신증 동구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사료에 팩트로 적혀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도깨비의 원조는 사람이다 귀신이다? 사람이에요. 귀신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신이한 손기술을 갖고 있는 토목공사 집단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굴까요? 맥가이버예요. 맥가이버. 손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옛날에 도깨비라고 불러요. 자, 1500년의 시간을 흘러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도깨비의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자,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무섭지 않아요. 뭐라고요? 장난꾸러기. 돈을 빼앗잖아요. 돈을 갖다 주는 재물신. 그리고 씨름꾼이죠.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아요.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의 사도이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좀 밝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여자를 절대로 겁탈하지 않는다. 겁탈이 뭐야? 강간이란 말이죠. 절대로 강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되게 재미난 이야기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르신이 뭐래요? 내가 그래서 밤중에 산소도 오줌 쌌잖아. 이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하셨거든요. 도깨비가 해코지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고 이렇게 도망가면서 바뀌죠. 아시죠? 절곡이로 바뀐다는 거. 트랜스포머죠. 미국 헐리우드에서 쓰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문화적 원형이 도깨비 속에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입증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도깨비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예요. 자, 이어지는 충격적인 보고 두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코프령감 이야기 아세요? 코프령감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오늘 알고 계세요? 외놈들 민담이에요. 민담.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한글 교과서에 코프령감 이야기가 최초로 실립니다. 근데 그 책 속에는 한복을 입은 호프령감이 나오죠. 근데 일제시대 때 동시대 일본 애들 교과서에 기모노 입은 호프령감이 나와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까지 건너가 싸그리 뒤져서 찾아낸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집단으로 사기당했다? 일제 36년간 우리 민족 전체는 집단으로 사기당했다. 그때 교육받은 자들이 해방 이후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어 우리를 가르쳐왔다. 그들도 불쌍하다. 왜? 사기당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도깨비의 진실을 왜곡한 채 우리는 여태까지 도깨비 머리에 뿔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학교에서 배웠고 그게 맞는 줄 착각하고 살았다. 근데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어떻다? 일본 귀신이 아니다. 일본 귀신 뭐라고 한다? 일본말로 오니라고 한다. 다이어트 할 때 드시는 논이가 아니에요. 오니. 네, 오니라는 말 알고 계시거든요. 자, 어른들이 사기쳐왔죠? 아이들한테 저 일본 귀신을 도깨비로 가르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없다. 덩치가 크고 털이 많고요. 몸에서 개냄새가 나요. 그리고 흰색 바지를 입죠. 그리고 머리에 패딩을 쓰면 손에는 나무 방망이 들 뿐이다. 자, 이 분야 최고 전문가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김종대 교수가 말이죠. 우리 민족의 도깨비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좋아.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고 여성을 겁탈하지 않고. 자, 왼쪽에 있는 도깨비 누구 닮았어요? 실루한 도깨비. 개그맨 이형제 닮지 않았어요? 그 개굴뚝 아저씨 있잖아요. 네. 자, 이 영상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옵니다. 문화재청 서울교육박물관 교육과학 교수부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교육방송이 만듭니다. 자,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게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왜? 평생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거꾸로 질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팩트가 장승포에 있습니까? 이런 팩트가 거제시에 널려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 있지 않다. 저한테 찾으라고 하면 1시간 이내에 싸그리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학위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무리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요구하라.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센터 연구원에게 요구하고 여기 와서 돈 받아가는 그 많이 배운 자들에게 요구하라. 보고서만 달랑 써내지 말고 뭐해라? 공부해 갖고 와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어떤 팩트가 있다면 출신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에게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상식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게 시민들의 의당한 뭐죠? 의무다. 근데 문제는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 가면 이런 요구 한다 안 한다? 택도 없이 안 한다. 택도 없이 안 한다. 누가 한다? 센터 소장님. 이런 분들만 학자적인 어떤 견지에서 업자들에게 몇몇 요구를 할 뿐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로 다 앉아있을 뿐 꼭두각시로 노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거제시는 그따위로 할 거면 국가 사업비 예산 다 반납하고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죠. 그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 더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돌아보시면서 포기하면 돼야 돼요.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죠.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업자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많이 배운 자들이 대충 여러분들 뒤통수 치고 가고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써내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런 교육자료를 통해 그들이 알게 된 새로운 팩트들과 조언된 팩트들을 우리에게 전수해달라고 하는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를 하실 수 있어야 우리 지역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러신다고 제가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타령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 나온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두 사람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산 출신의 개그맨 아세요? 충청남도 아산. 최양락 씨래요. 아산 사람이라고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쪽은. 그 다음에 혹시 보령 사람이 누구죠? 충남 보령. 남희석 씨래요.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가 나온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이 TV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수다 떠는 모습을 제가 잘라갖고 왔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3분짜리 영상 속에 최양락과 남희석의 이야기는 작가가 써준 이야기다 아니면 그들의 몸속에 축적된 체험의 이야기다. 정답은? 후자죠. 작가가 써준 대본을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질문하니까 그냥 툭 하고 나온 거야. 그 툭 하고 나온 이유는 뭐다? 내 몸에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지역 전통전의 활용은 저 같은 전문가가 써준 대본과 글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장승포와 거제의 평생을 살면서 내가 체험한 삶의 소소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어떤 거요? 후자죠, 후자. 오늘 정신 차리세요. 시장님이 엄한데 돈 쓰려고 그러면 막으셔야 돼요. 네? 엄청난 소설가들 데려다가 막 1억 주고서 책장 무슨 개뿔을 하러 소설가가 여기를 몰라요. 오히려 시민기자들이 함께 쓴 장승포 이야기라는 이야기집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예산 10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산을 빨리 소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10개 하는 것보다 1000만원짜리 하나 하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그것을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책임자들은 큰 액수의 사업을 편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많은 비밀을 폭로하고 가는 것 같은데 따라서 여러분들은 큰 사업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사업비를 어떻게 잘게 쪼개서 개수는 늘어나고 공무원은 짜증나겠지만 우리 지역에 알차게 뿌리댈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어떻게 소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보여드렸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저렇게 우리 일상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구나. 되게 뭐냐면 만든 이야기예요? 리얼 스토리예요? 리얼 스토리.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 사는 지역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몸값 비싼 스토리텔러 작가를 데려다가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책장을 만들면 그게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저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의 이런 교육을 한 10번, 20번 더 해주고 그죠? 네? 몇 천만 원이면 이거 한 20번 더 할까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자생력을 길러서 투박하게 쓴 글들 작가에 의해서 조작된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삶에서 직접 체험한 삶의 에피소드를 갖고 장승포와 거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우리는 그 책을 쓴 작가의 명성, 권위를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무모함에 아직도 수많은 도시재생 지역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만큼은 그런 쓸데없는 권위의식에서 탈출하죠. 그놈의 책을 누가 썼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문제 뭡니까?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고 멋지게 쓴 빛 반질반질한 이야기가 아니라 투박하고 소박하더라도 진실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초반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당연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발설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싸우고 뭐 분쟁을 하고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지역이고 도시재생 잘 되는 지역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시간 빨리 갔죠?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나요. 지금 한 4시 10분 정도 됐죠? 그래서 하나 얘기해보니까 어떠세요? 두 개짜리로 썩는 줄 모르시겠죠?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 그리고 지역 전통 자원의 힘이에요. 이렇게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 만약에 외지에서 우리 지역이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와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에 취해서 당일날 바로 케이크 우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돈 1,00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SNS로 그것도 인쇄하지 않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하는데 우리는 적은 돈만 투자해도 되지만 이런 교육 받지 않으면 건물 때려지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결국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뭐 한 거죠? 도시 개발한 거예요. 도시재생하라고 국가가 돈 줬더니 그거 갖고 엄한 짓 하고 도시 개발하고 있었지 않은지 후회해도 이미 기차는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거제에서 첫 번째 하는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첫 번째인가요? 도시재생이 첫 번째 사업인가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어떻게 되죠? 예, 다른 지역의 국가에서 희망이 사라집니다. 옆에 있는 다른 도시에 뭐 진주라든가 다른 도시로 이 예산을 아마 움직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심사위원이에요. 저도 평가위원이고. 아, 주겠습니까? 그런데 달라는 데가 수백 군데인데 미쳤습니까? 무슨 제가 무슨 뇌물 먹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뭐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거요. 서울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사례. 여러분 혹시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개막식과 그 폐막식을 두 나라에서 따로 했잖아요. 개막식은 어디서 했죠?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폐막식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건 일본에서 했다고. 그럼 개막식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했는 줄 아십니까? 서울이죠. 서울에 어디죠? 잠실 아니에요. 어디죠? 네. 거기 저기 보면은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난지도라고 아세요? 난지도. 서울에 쓰레기를 수십 년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묻던 곳이에요. 그 지역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주 경기장이 거기 세워진다고. 아시죠? 그 경기장. 근데 그 경기장이 세워지는 지역이 뭐다?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왜? 악취가 코를 찌르죠. 그 지역의 땅값은 똥값이죠. 근데 지금 어떻죠? 그 지역이 금싸라기 땅으로 바뀌었죠. 그게 왠지 아세요? 도시재생입니다.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그 쓰레기산 있잖아요. 뭐죠? 난지도. 난지도라고 부르는 그 쓰레기산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해서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열 병합발전소로 바꿨어요. 그 쓰레기를 퍼다가 딴 데 옮길 수 없죠? 수십 년간 수백 톤이 여기 쌓였을 거 아닙니까? 못 퍼요. 흙으로 메꾸면. 아, 그 어디 가나 흙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쓰레기는 모이면 모일수록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침출수. 그 쓰레기 물이 생겨서 한강의 수많은 그 하천의 밑에 있는 물들의 오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냄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죠? 메탄가스. 메탄가스. 쓰레기들이 잡동사니가 모이면 불만 가져도 폭발할 수 있는 메탄가스가 그 안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 혹시 애들이 장난하다 잘못되면 폭발할 위험까지 있죠. 그걸 어떻게 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시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산인 난지도를 흙으로 쌓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쇠파이프를 박죠. 그 안에다가 쇠파이프를 박아요. 그리고 그 옆에 열 병합발전소를 세우죠.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재생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까? 쓰레기산을 퍼다가 옮겼어요? 쓰레기산을 퍼가지고 저 지하 수백 미터를 옮겼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놔둔 채 최소한의 비용만 투자해서 뭐의 속으로? 죽은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쓰레기 땅에서 에너지의 땅으로 바꾸는 엄청난 효과를 보게 돼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영어로 urban regeneration이라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리라는 접두어. 리라는 말이 붙는 접두어가 붙는 가장 큰 이유보다 그 전에 안 그랬다는 거죠. 그 전에 안 그랬는데 다시 탈바꿈했다. 그래서 다시라는 뜻의 리 접두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었다 해서 그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어휘를 써서 재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어머니 거죠? 이 가방이 있어요. 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뭐 있어요. 근데 한 20년 쓰다 보니까 우리 막 기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것도 묻고. 그럼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죽 이렇게 다시 이렇게 클리닝 해주는 업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넘기면 뭐 좀 돈이 들긴 하지만 다시 20년 전에 새 모습으로 돌아오죠. 요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재활용. 따라해보세요. 재활용. 무슨 말이죠? 쓰레기였는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리사이클링. 그죠? 아시죠? 재활용을 리사이클링이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이제 재활용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오늘 안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새활용. 따라해보세요. 새활용. 이거는 새활용이라고 하고 영어가 달라져요. 아까 재활용 영어가 뭐였죠? 리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은 사이클링 앞에 리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새활용은 업이라는 적도가 붙어요. 업, 위로. 그래서 업사이클링. 따라서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자, 따라서 도시재생은 리사이클링입니까? 업사이클링입니까? 업사이클링. 도시재생은 재활용입니까? 재활용입니까? 재활용. 아까 쓰레기산을 이쁘게 만든 다시 만든 쓰레기산으로 바꿨어요? 아니면 열병합발전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이죠. 아시죠? 도시재생은 낡은 것을 이렇게 뭐 바짝바짝바짝하게 수선해서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뭐죠? 리버스라고 해서 재탄생시키는 거. 새롭게 도약시키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도시재생이라고 학자들은 이것을 재활용, 영어로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두 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가 뭐죠?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 어번 디벨롭먼트와 어번 리제너레이션 차이를 배우셨단 말이죠. 두 번째 뭐죠? 재활용과 새활용의 차이. 다시 말해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의 차이를 배우시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이 장승포 지역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재생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아요. 뭐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업데이트가 아니고 맨지매지하게 잘 닦아가지고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활성화된 새로 힘을 동력을 하는 제너레이터라고 하죠. 그 발전기 원동기처럼 새로운 힘을 뿜어내면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 장승포가 되었어. 예전과 다른 거제가 되었어라는 탄성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저 대표적인 데가 여기 부산에 있잖아요. 어디죠? 동파랑? 동피랑? 동피랑도 여기 도시 재생의 개념에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담벼락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거기다 뭐 했어? 안철수가 이거 날개 찍었잖아. 안철수가 동피랑 가가지고 그 천사날개 이렇게 손대고 찍었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죠? 그냥 페인트만 칠했을 뿐인데 새롭게 리버스 재탄생하죠. 무슨 말이죠? 그건 뭡니까? 담벼락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담벼락에 뭔가를 하나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바뀌죠. 모처럼 쓰레기산인 난지도에 쇠파이프를 받고 흙을 덮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뭐였다?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랜드마크로 만들었던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청의 그 정책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장승포와 거제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이런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야기로 지금 끝을 맺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난지도라는 쓰레기 섬이 열병합발전소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생활용했죠. 리버스, 리제너레이션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옆에 골칫덩이에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때가 언제죠? 노무현 지나고 누구죠? 이명박 때. 노무현 이명박이죠. 네. 이명박 때 거추장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석유 비축 기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냐면 1970년대를 사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죠? 중동에서 왜 석유 파동 나잖아요. 1차 파동하고 2차 파동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니까 난리가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을 했죠. 뭐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서울시에 지금 2002 월드컵 주경기장 있죠? 그 난지도 바로 옆에 그 옆에 산으로 둘러싸인 산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공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탱크, 오일 탱크를 10여 개를 거기다 박아두고 중동에서 수입해온 까만색 오일이죠. 원유 그대로 거기다가 수십만 리터를 거기다 저장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석유 파동이 또 나면 그 원액을 빼다가 정제해서 석유를 쓰겠다는 건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석유 파동이 그 이후에 났어요, 안 났어요? 이런 안 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3차 석유 파동 날까봐 뭐 외양간 뭐 소입부 외양간 고치더라도 잘한 거야. 근데 이것들이 파동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고 어떻게 되니까 저기 전두환, 노태우 지나서 이렇게 쭉 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지나서 이명박 때 와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없애야 되는 시점이 온 거야. 근데 이제 이명박 때 이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박원순을 바꿨어요. 이제 서울시가 바뀌죠. 박원순으로 바뀌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석유 비축기지라는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문화 비축기지로 바꿔. 자, 뭐에서 뭐로? 석유에서 문화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원유를 다 빼놓고 그 안에 뭐를 넣었죠? 공연장, 문화 컨텐츠, 관광 컨텐츠를 넣어서 지금은 서울의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죠. 혹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 보세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차가 이렇게 둥그렇게 쓰고서 거기 그게 문화 비축기지예요. 왜냐면 서울에 그렇게 큰 공터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KBS가 뭐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찍은 건데 그런 이제 문화 비축기지의 사례가 뭐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 무슨 말이죠? 석유 비축기지를 갈고 닦아서 다시 석유를 채웠어요? 아니죠. 석유를 빼고 그 안에 문화라는 컨텐츠를 넣어요. 자, 석유가 돈이 돼요? 문화가 돈이 돼요? 석유는 다 쓰면 끝나잖아. 문화는 계속 제너레이팅 되는 거죠. 계속 발전되는 거죠. 그리고 뭐야? 수틀리면 바꾸면 되잖아. 근데 뭐죠? 석유는 어떻게 돼? 중동에서 실어갖고 와야 되잖아. 어떤 게 이득이죠? 후자가 이득이죠. 석유 비축의 시대에서 문화 비축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게 서울특별시의 도시재생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장승포와 거제는 뭐에서 뭘로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꼭 학자들이 와서 여러분들 저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윽박지르면 그냥 순순히 따르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당돌하게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저는 후자죠. 네, 선생님들을 위해 국가가 내준 그 수십억의 돈, 그 수많은 예산을 많이 배운 자들의 한마디에 결정나는 것은 이거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되 쪽팔리더라도 우리의 소박한 의견을 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육과정의 설립 목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죠? 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예. 질문하시면 그냥 마무리 주실 텐데 혹시 뭐 잘 이해를 못할 때라든가 혹시 뭐 간단한 뭐 개념의 파악을 위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해보시죠. 후진지 견학은 좀 가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발 좀 가세요. 선진지 견학만 마시고 말아먹은 적 가셔서 그분들 인터뷰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섭외하면 얼마든지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신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을 3번 가시면 한 번 정도는 후신지도 가셔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안 말아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경종을 울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 않겠지만 경상남도에도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뭐 관련되신 분 있을까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지역도 많으니까 멀리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상남도나 북도 뭐 옆에 가시면 또 어디 있죠? 전라남도도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까우시면 가셔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 모범을 한번 보시고 와요. 모범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합의 본 거를 반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분을 좀 빨리 끝내는 대신에 중간에 휴식 없이 해서 30분을 마무리 시키려 했는데 뭐 원칙대로 이제 합의를 벌어져서 그래서 10분 신고만 빼고 40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스토리텔링에 관한 그 정책을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2년도에 전국 방문회라는 걸 이제 선포를 해요. 여기 그런 거 있죠? 거제시 방문회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런 거 이제 하는데, 문제는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뭐 개나소나 다 방문회를 이제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지역에 사람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질문하는 기법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을 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2012년도. 지금 8년 전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 뻔할 뻔자의 CF가 TV에 넘쳐나던 그 시대에 유독 전북도청이 만든 이 시리즈 3편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승포와 거제에 관한 매력적인 질문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들의 선진사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입장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각 편당 한 15초에서 20초짜리 그 광고가 나가요. 되게 짤막한 TV 광고인데 각 광고마다 3개의 매력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문이요.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 나갔는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놈을 꺼내고 싶다는 욕구가 발동하게 되죠. 이게 뭐죠? 스마트폰이죠. 왜죠? 물으면 답을 하니까. 저 CF에서는 답을 안 줘요. 질문만 해주고 끝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장승포와 거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전북도청의 이 질문 스토리텔링 기법을 컨텐츠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매력적인 질문이 우리 지역민들과 외지인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재미난 질문 전문가들에게 찾아가면 요청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미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만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비벼 나온 밥일까요? 비벼 야할 밥일까요? 네,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틀렸어요. 네, 현실은 두 개 다요. 전주 시내에 가면 전주 비빔밥을 파는 집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근데 현재 비벼야 할 비빔밥이 거의 다죠. 하지만 3-4개 정도의 비벼 나온 비빔밥을 파는 집이 생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전주 비빔밥 축제 자문위원이에요. 그러면 알겠죠. 근데 원래 비빔밥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택도 없죠. 전문 비빔밥을 먹기만 해도 제가 뭘 아니까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 개발 쪽으로 제 자문으로 갔어요. 그 자문위원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비빔밥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자가 저밖에 없어요. 전부 다 대학의 무슨 요리학과, 조리학과, 영양학과 뭐 이런 교수님들. 근데 뭡니까? 평생을 전주에서 비빔밥집 한 그 회사, 그 가게 대표님들. 이런 분들만 쫙 와서 자문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도 비빔밥을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되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간 먹었던 비빔밥의 정의는 비벼 나온 비빔밥도 아니고 비벼 야한 비빔밥도 아니고요. 뭔지 아세요? 엄마가 집에서 비벼준 밥이래요.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집에서 비벼준 비빔밥 그 이상도 이해가 없어요. 문제는 그 집에만 먹는 비빔밥이 언제 상업화되기 시작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네, 집에서보다 밖에서 매식해야 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경제가 발전하잖아. 그러면서 밖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호남 쪽은 경제 기반을 발전시키지 않았잖아요. 이 영남에 주로 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힘들게 살던 호남의 아줌마 할머니들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면서 비빔밥집을 창업했다는 거야. 그때 초창기에 팔던 비빔밥은 어떤 비빔밥이다? 비벼준 비빔밥을 팔았다는 거야. 왜? 집에서 늘 비벼줬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컴플레인이 장난이 아니죠. 아줌마 일로 와. 이 아줌마가 지금 정신이 있었어. 119에 전화해 아줌마. 왜? 매워서 죽겠습니다. 내 입에는 이 매움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 근데 그 아줌마 뭐죠? 집 식구들이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맛의 기준은 뭐였다? 우리 집 기준이었어요. 안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수많은 컴플레인이 쌓여서 결국에 수많은 비빔밥집 사장님들의 동의는, 합의는 어떻게 됐다? 그래, 니들이 비벼 먹어라. 그래서 나오게 된 게보다 지금 우리가 먹는 비벼야 할 비빔밥.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시청이 뽑은 4대 명품 비빔밥집 4군데가 있어요. 시청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뽑은 집. 그 집 중에 하나, 50년 이상의 전통의 자랑스러운 비빔밥집, 바로 성미당. 성미당이 지금도 비벼 나옵니다. 성미당. 네, 성미당. 그 비빔밥집을 전주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비빔밥집은 아직도 비벼 나오고 다만
비벼야 할 비빔밥집에 대한 또 향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고명들을 놔주고 또 비벼 먹을 기회도 주고. 되게 재미난 건 밑에 있는 밥은 비벼 나온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를 만나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물으면 나오는 이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장승부와 거제를 낱낱이 다 해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뭐가 제일 좋다? 매력적인 질문을 던져서 직접 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검색하게 만드는 이런 새로운 기법을 이분들은 외국에서 배워왔는데 우리들은 전라북도에서 배워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성찰하죠. 우리 지역의 매력적인 지문과 나는 뻔히 아는데 외지인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좀 새롭다. 또는 귀농귀촌하시거나 또 뭡니까? 외지에서 들어와 사시는 장승부 지역 주민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몰랐던 우리 지역의 독특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매력적인 질문을 통해 한번 관심을 보셨어요? 그거 아시나요? 저거니까 전라북도 진안군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죠? 거기서 고드름이 밑에서 유로 열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사실인데? 거짓말일까요? 팩트일까요? 팩트예요. 그 팩트라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뉴턴이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이 틀렸잖아요. 모든 건 위에서 밑으로 낙하하는 게 만류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밑에서 위로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전 세계에 그런 곳이 딱 세 군데가 있대요. 그 중 하나가 어디?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중턱에 있는 용화사라는 절의 앞마당이죠. 그럼 왜 밑에서 위로 자랄까요? 수백억 년 동안 그 지역의 특징은 밑에서 위로 발음이 솟구친다. 뭐죠? 풍향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거나 이렇게 불거든요. 근데 거기 어떻죠? 이렇게 위로 훅 터오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수분이 위로 자라서 전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는 특이한 자연현상이 벌어지는데, 자, 이게 기적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자연현상.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근데 동네 할아버지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동네 할아버지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답했다? 그거 기가 세서 그래. 그게 말이야 동청룡 뭐 좌백호 뭐 북흉 남주작 이래가면서 갑자기 풍수지리가 나오고 비과학적인 설명을 하지만 이성적인 우리 소비자들에게 먹힐 리가 없다. 근데 전국대학교와 관련된 과학자 교수님들이 동원되어서 연구해봤더니 타당한 자연현상일 뿐이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자, 재미난 것은 이 결과적, 그 매력적인 질문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에 산에 많이 가요? 겨울에 많이 가요? 네, 산은 겨울이 비수기잖아요. 그 비수기인 겨울에 이 광고 때문에 마이산이 미어 터지게 됩니다. 거짓말이기만 해 아주 죽었어 이러면서 벼르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현상을 보고 스님에게 이야기 들으면서 이 거짓말이 진짜입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에 큰 마케팅 효과를 보게 되는 실제 사례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거꾸로 나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서 내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은 한번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와 남편과 부인에게 너 이거 알아? 라고 질문해놓고 모른다고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연습하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관심 고치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다 중요하니까 우리 도시재생의 결과가 꼭 대내적으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부산 이야기도 들었지만 대외적으로도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방향이 우리 장승포 지역과 거제 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 분이 한 15분 보니까 내외인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아마 참가 신청서 쓰실 때 메인 메뉴 개발팀, 그 다음에 업종 변경 재창업팀, 그 다음에 청년 창업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받다 보니까 업종 변경을 하고 싶으신 팀 또는 분은 단 한 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지금 저희 처음 신청하신 분,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한 39분 정도 되는데 39분 정도 되는데 여기 메인 메뉴 개발팀에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쪽에 한 19분 정도 해가지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요 공통 교육 과정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 4주가 지나고 나면 팀을 나눠서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요게 메인 메뉴 개발팀은 정말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직접 이제 요식업을 하고 계신데 식당을 하고 계신데 뭔가 메뉴가 필요해서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인 메뉴가 필요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난 정말 창업에 대해서 창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난 창업 처음 하는 것부터 도대체 가게 어떻게 열어야 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라는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조사해보고 팀을 조금 조정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야지 수업의 효율성 그리고 오시는 시간들이 안 아까우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 조사를 조금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메인 메뉴 개발팀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보니까 여기 요렇게 세 테이블 정도는 메인 메뉴. 여기는 혹시 그럼 창업을 혹시 지금 하신 분, 지금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시면 하나, 둘, 셋 분. 그 나머지 분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메인 메뉴 뭔가 개발해서 내가 이 메인 메뉴를 가지고 창업을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오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러면은 메인 메뉴 개발팀은 그냥 갈게요. 여기서 사람을 조금 나누든지 해서 뭐 강사를 저희가 더 섭외를 해야 되면 더 섭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청년 창업팀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청년 창업팀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여기 한 4테이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창업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나는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 또 그게 창업을 하고 네. 메인 메뉴 개발에 기존의 그 식당이나 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 말고 네. 저 같은 경우나 뭐 창개발팀이라는 네. 메인 메뉴 개발과 아울러 창업도 새로운 걸 처음부터 그걸 뭐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메뉴 개발도 하면서 또 창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울러 그러니까 제가 이걸 조사를 하는 게 일단 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창업하는데 사업자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상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팀을 하나 모으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팀은 만약에 나는 단지 나이가 젊어서 청년 창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냥 메인 메뉴 개발해가지고 나 창업하는데 도움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팀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음식이 아닌 분이 창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 카페 이외에 다른 어떤 업종들 뭐 판매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옷가게가 될 수도 있고 꽃가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창업을 하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정보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과정에서 팀을 나눠서 이제 교육을 해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나중에 정말 창업을 하시는데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사를 해보려고 온 거거든요. 나는 예를 들면 식당, 그러니까 먹는 요식업 이외에 다른 창업을 하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창업하시고 싶으셔서 오셨죠? 그거를 같이 입문하고 공부를 해서 이게 감승포 단위라는 게 저만을 위한 이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네. 감승포를 위한 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승포와 관련해서 이 동네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을 같이 수업을 듣고 뭔가 하나 하고 싶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원래 이 수업의 취지는 여기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드리면 안 되는데 외부의 평가를 보면 그러니까 요 거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 중소도시에 계신 상인분들이
서비스가 굉장히 별로 안 좋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이건 제 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들을 들으면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정확한 이 수업의 명칭은 상인 마인드 교육이고요. 서비스 마인드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창업까지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처음에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참가 신청서를 받아서 정말 어떤 것들을 창업하고 싶은 건지 그런 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사실은 강사 섭외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섭외하려고 지금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 사실은 메인 메뉴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요식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시는데 정말 메인 메뉴가 필요해. 나의 장수포에서 뭔가 좀 특이한 또는 특출난 특색 있는 메뉴가 필요해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저희가 강사분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한 분은 구해놨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개강시할 때 말씀드렸던 레이먼킴 셰프 아시죠? 그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에 그 레스토랑에 지금 수석 셰프로 그 레이먼킴 수석 셰프로 계신 분을 일단 초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아마 메인 메뉴 개발팀은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이탈리안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양식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현복 셰프한테 가서 중식도 정말 6개월 동안 배우셨고 뭐 한식도 배우고 이런 분이셔가지고 메인 메뉴 개발팀을 가셔도 크게 원하시는 메뉴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메인 메뉴 개발팀은 그분을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 여기 두 분 빼고 나머지들은 다 식당을 하시고 싶어서 오신 거세요? 식당 하고 싶어서 오신 거세요? 팀장님 그냥 그게 아니고 식당을 한다, 뭘 한다 딱 정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퓨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제가 그걸 딱 정해가지고 온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결과를 받는 과정 중에 뭔가 해보고 메뉴 싶은 개발하듯이 메뉴 개발을 하면서 이걸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창업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각자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를 담당자분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1대1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개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작업이 이 대학이 개강하기 사전에 이미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이러니 저더니 강사를 지금 섭외해야 된다는 아니요, 강사는 섭외가 돼 있어요. 지금 레이먼 셰프 밑에 있는 그분만 아니요, 다른 분도 두 분은 섭외는 돼 있어요. 근데 한 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청년 창업이라고 돼 있으면은 어떤 업종을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업종을 조사를 해야 강사를 섭외해서 거기에 맞는 분 한 분을 섭외를 해서 붙여드려야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더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실수한 거니까 일단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오셨는데 아직 심화가 실전 과정이 넘어가려면 2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수업 시간도 요게 5시까지 수업이잖아요. 근데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끝내셔가지고 다행히 제가 시간을 맞춰서 온 거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제가 기획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다른 분이 기획을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받았어요. 저도 센터를 온 지 이제 한 4개월, 5개월 됐네요. 저도 2월 달에 장수포 이사 왔거든요. 어제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중간에 일을 다른 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이 일은 이미 다 벌어져 있고 이 계획서들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온 거여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교육에 저는 잘못된 걸 잡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수업 많이 오셔서 감사하긴 한 건데
이게 정말 저희는 장승포 도시재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자 여기 계신 분들을 모신 거고, 이분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제 뭐 음식이 됐든 다른 게 됐든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혹시라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기까지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이번의 미션이에요. 이 교육의 미션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이 과업을 만드신 분이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분이, 대부분 이게 원래 교육 자체가 상인 마인드 교육이다 보니 다들 음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계획서를 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긴 하지만 제 잘못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제가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위치였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정확한 어떤 이 정보들이 있어야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가지고는 하루 종일 걸리겠죠. 저희도 조금은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든, 아니면 참가 신청서에 있는 일단은 정보들을 보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한번 전화를 드리면서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하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다들 바쁜 시간에 오신 거고, 저희도 되게 바쁩니다. 하루 종일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시청 가서 회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까운 시간 오셨는데 정말 2달만 지나고 난 뒤에 나 이 수업 잘 왔어. 나 진짜 나갈 때 나 창업하는데 되게 도움돼. 그런 말 듣고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셔도 조금 불편하셔도 저희 좀 도와주시면 정말 나중에 수업 다 끝났을 때 그래 쟤네들 처음에 그래 고생해서 잘했어라는 말 들을 수 있게, 그건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그에 맞는 저희한테 정보를 주셔야 저희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내로 저희가 한 번씩 전화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관련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사전에 문자를 한번 드리고 시간 조율을 한번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한번 다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정확히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하고 팀을 지금 원래 현재는 3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4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5팀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팀 나누는 걸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돈이 더 들면 저희도 더 주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건 저희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더운데 바쁘신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나중에 창업하시는데 또는 협동조합을 만드시는데 마을 기업을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운 시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전화 드리면은 조금 잘 설명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